교차 상태 회복입니다. 그래서 교차 상태 회복이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교차 상태 탐지 복구라고도 용어가 쓰여집니다. 어쨌든 뭐 용어는 중요한 건 아닐 것 같고요. 어, 그래서 교차 상태에 이제 회복에 필요한 알고리즘은 교차 상태를 검사해서 탐지를 하는 알고리즘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교차 상태에서 회복시키는 알고리즘 두 가지가 필요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회복하는 특징으로는요, 교차 상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교차 상태 탐지 알고리즘을 언제든지 수행해서 언제 수행할지를 좀 결정하기 좀 어렵긴 하지만, 어쨌든 탐지 알고리즘은 많이 돌리면 많이 돌릴수록 이제 그 빨리 유유 상태, 자원의 유유 상태로 떨어지는 걸로 빨리 체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제 많이 사용하게 되면은 이제 그만큼 성능이 떨어지는 거고요. 다시 뭐 교차 상태를 안 사용하게 되면은 유유 상태로 들어가는 거고, 요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탐지 회복 방법이 필요한 정보를 유지하고 탐지 알고리즘을 실행시키는 비용뿐만 아니라 교차 상태를 회복하는데도 많은 부담이 요구가 됩니다. 그러니까 탐지하는 것도 탐지하는 거지만 어쨌든 회복하는데도 엄청난 부담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차 상태를 탐지하는 알고리즘은 은행과 뱅커스 알고리즘과 같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available이라는 거 비슷하게 이제 가지고 있는 거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allocation도 비슷한 거 가지고 있는데, 여기 이제 request라는 거 요청이라는 게 있는데, 뱅커스 알고리즘은 이제 맥스나라든지 네, 맥스 같은 거라든지 니드라는 걸로 해가지고 두 가지 최대의 폭과 그 다음에 그런 것들로 표현을 했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로 해서 탐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넘겨보면 이것도 말은 되게 어렵게 적혀 있어요. 우리가 그 안전 상태와 불안정 상태, 뱅커스 알고리즘 안전 상태, 불안정 상태를 하듯이 워크와 피니시라는 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리퀘스트보다 이제 높냐 낮냐를 워커랑 비교하면서 탐색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법은 되게 비슷해요. 비슷한데 이제 좀 다른 거는 어쨌든 여기에 맥스나 니드라는 게 없기 때문에 워커가 있고 그 다음에 동일하게 쓰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쪽에 일단 보게 되면은 지금 그 사용할 수 있는 가용되는 자원은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 할당 받아들여 있는 거는 1번 0번 프로세서 같은 경우는 지금 B의 자원만 하나 받아 있는 상태고요. 네, 요청도 없는 상태입니다. 결국은 이 프로세스는 네, 끝나게 되겠죠. 그래서 워커 같은 경우는 01, 02 될 거고요. 왜냐면 얘의 자원을 반납받았으니까요. 당연히 프로세서 1은 그래도 아직까지 못 실행시키고요. 여기는 이제 true가 됐겠죠. 그 다음에 프로세스 3번, 2번 같은 경우는 다시 얘도 요청되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얘는 3, 아이고 여기다 쓸 게 아니군요. 3, 1, 0 하고 얘는 true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순차적이다 보니까 이렇게 순차적이다 보니까 3번 넘어갈 것 같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지금 100이니까 이게 이제 그 여기서 이제 필요한 거는 요거를 쓰게 되니까 뭐 충분히 제공해 이렇게 해서 요청을 받아줄 수 있고요. 받아주고 나면 얘가 5, 그 다음에 2, 1이 될 겁니다. 그리고 얘도 true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만 이제 네 번째로 내려가면 네 번째 같은 경우도 뒤에 인데 이거는 실행이 안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는 여기로 내려왔지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안 되네. 여기로 가겠죠. P1번으로 가게 될 거고, P1번으로 가게 되면 202. 근데 지금 가지고 있는 거는 안 되겠네요. 음, 잠시만요. 제가 여기서 이 303을 하나 뺐네요.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제가 뭔가를 잘못한 것 같아요. 네, 아마 여러분들은 보시면서 이거를 캐치했을 것 같긴 한데 저는 지금 다시 한번 그려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어, 여기서 첫 번째는 당연히 빵빵빵이었으니까 빵빵빵 써주고, 그 다음에 첫 번째는 true가 되면서 빵 1, 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세 번째 걸 하면 3, 1, 3 해서 여기가 true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3, 1, 3이면 얘도 바로 되겠네요. 그래서 5, 2, 3이 되겠네요. 아까 여기서 아마 실수를 했나 봐요. 그렇죠? 그리고 이쪽에 이제 이것까지도 요청이 이 정도니까 이거 충분히 가능하니까 5, 2, 5가 될 거고요.
그다음에 true가 되고 나머지 이제 이쪽 1번만 되니까 당연히 true가 되면서 얘는 우리가 탐지 알고리즘에서 교차 상태가 있지 않은 거를 바로 탐지하니까 회복을 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이거를 언제나 계속 리퀘스트 있을 때마다, 그러니까 아까 어디죠? 그 맥스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우리 뱅커스 알고리즘에서 맥스랑 니드를 보는 게 아니라 맥스를 알아야 되는 부담감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필요할지를 알아야 되는 부담감이 가지고 있었는데 그런 부담감 자체가 없는 거죠. 맥스는 필요한 게 아니고 그리고 현재 필요한 것도 이것도 필요한 게 아닙니다. 얘한테 필요했던 건 뭐였냐면 그냥 내가 지금 내가 어떤 요청이 있을 때, 그쵸? 요청이 있을 때 이걸 받아줄 수 없냐 있냐를 가지고 하는 건데 탐지 알고리즘은 지금 상황에서만 보는 겁니다. 탐지 알고리즘에서는 리퀘스트만 가지고 언제든지 나는 얘가 문제가 있다 없다를 파악하겠다라는 게 여기에 주된 내용인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요청이 있어? 그럼 나 충분히 다 들어줄 수 있어. 얘까지 괜찮아. 아직까진 괜찮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교차 상태가 없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현재 시스템에는 교차 상태가 발생하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아까 거기 프로세스2에 C를 자원을 한 개 더 요청이 있었다면 아까 여기죠. 이거랑 똑같은 상태에서 리퀘스트에 C가 한 개 더 있다면 P2에 네, P2에 얘가 한 개라도 더 있었다면 사실상 그러면 구동을 할 수 없었겠죠. 왜냐면 한번 해볼까요? 이거 그대로 근데 가져오기가 좀 불편하긴 한데 여기서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여기가 1이라면 이거는 안 됐을 거다라고 지금 적혀 있어요. 그쵸? 그래서 B하고 해보면 되겠죠. 뭐 초반에 바로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네. 이 첫 번째 건 당연히 그냥 바로 끝날 거니까 얘는 true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빵빵빵이었는데 이제 빵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 당연히 못 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도 못 주는 거죠. 여기가 1이다 보니까 이제 저는 여기가 0이니까 그리고 얘도 못 주고 얘도 못 주고 계속 요 세 개를 못 벗어나는 구조를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세 개를 못 벗어나는 구조가 되게 되면 우리는 교차 상태에 있다라고 일단은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네. 모두가 피니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차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탐지를 하고 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이제 탐지하고 난 다음에 회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회복하는 방법에는 뭐 여기서는 이제 프로세스 중단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윈도우 같은 경우가 프로세스 중단이 되게 많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뭐 하다 보면 딱 멈출 때 있잖아요. 마우스나 뭐 키보드가 동작이 안 하면서 화면을 멈춰 있고 계속 닫기나 종료 버튼 누르게 되면 그때 이제 그 프로세스를 종료하시겠습니까? 대기하시겠습니까? 이게 윈도우에 나오듯이 그냥 프로세스를 중단하는 건데요. 어떤 최악의 경우에는 전체 프로세스를 다 중단하는 방법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교차 상태를 탐지해봤더니 이건 교차 상태가 발생했다. 그럼 그 중에 있는 모든 애들은 다 없애버리는 방법인데 이거는 사실상 완벽한 해결 방법이긴 합니다. 우리 윈도우에서도 가끔 그럴 때가 있죠. 모든 프로세스 갑자기 꺼졌다가 탁 켜질 때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긴 한데 어쨌든 이거는 엄청난 부담감이죠. 우리가 하고 있던 작업들 제가 뭐 이거 뭐 PPT로 만들고 있던 이런 작업들이 다 꺼진다는 거는 저장도 안 돼 있는데 그냥 꺼진다면은 너무 지금 많이 화가 날 테니까요. 그래서 사용자한테는 맞는 부분은 아니고 어, 문제가 생긴 프로세스를 이제 하나씩 중단을 시키는 건데 사실은 누구를 중단시켜야 될지도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긴 합니다. 뭐 완벽하게 파악이 된다 그러면 네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누가 문제인지를 모르는 거죠. 방금 아까 이 지금 회복이 안 되는 요 상황 요이 1, 2, 3가 지금 걸려 있는데 뭐 제로는 벌써 빠져나갔을까? 1, 2, 3 걸려 있는데 이 중에서 누구를 끝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되는데 만약에 프로세서 1번을 만약에 끝냈다고 가정을 하면은 프로세서 1번을 끝냈다고 가정을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해결책이 되진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요게 이렇게 끝난 상태에서 프로세서 1번을 제가 끝냈습니다. 프로세서 어, 1번을 끝내게 되면 여기가 210이 되는데요. 210이 되더라도 어, 요청되는 자원 여기 프로세스 한 번이 끝나면서 끝날 수는 있겠네요. 어쨌든 프로세스가 뭐 여기도 만약에 이게 뭐 요청이 3 정도 됐다고 가정을 하면 이런 경우에는 이 요청을 모두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는 걸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누구를 끝낼 때도 중단할 때도 어떤 알고리즘에 누구를 끝내야 될지도 상당히 큰 문제가 하나씩 종류를 한다 치더라도요. 그리고 이제 알고리즘 그 교차 상태에서 일단은 프로세스 하나를 끝냈다는 거는 다시 그 프로세스를 하나 다시 실행시키는 것도 문제가 또 너무 큰
어쨌든 끝내고 난 다음에 다시 실행을 시켜야 될 거니까요. 프로세서가 이제 그 동작하기 위해서는요. 그런 것도 문제가 있고요. 부담감이 많다 보니까 네, 이것도 큰 프로세스를 하나 끝내는 것도 교차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를 끝내는 것도 문제가 상당히 크다라는 부담감이 크다라고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프로세서를 중단의 우선순위를 정해야 할지를 선정에 대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쉽지 않은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프로세서 끝내는 것보다는 네, 여기서도 지금 얘기하는 내용이 인쇄 지나기 전 프로세서 상태를 정상 상태로 돌려놔야 한다. 그러니까 또 정상 상태로 돌려놔야 되는 부분까지도 있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있다면 프로세스를 중단시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하나의 방법은 자원을 선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세서는 살려놓은 상태에서 프로세스를 끄는 것은 너무 가혹한 행위가 되다 보니까 회복하기 위해서 프로세서의 자원을 다시 다 회수해서 내가 그 자원을 가지고 다시 나눠서 사용하겠다라는 얘긴데요. 자원 선점하는 부분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어느 자원을 어떤 프로세서의 걸 자원을 내가 회수해 올 거냐라는 문제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을 회수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원을 회수하게 되면 다시 그 자원을 어떻게 선점된 프로세서는 어떻게 다시 처리할 건지 왜냐하면 자기가 중간에 자원 몇 개를 활용해서 만들어 놓은 거를 다시 이제 복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선점된 자원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시 정상적으로 해결해 줄 거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자원을 계속 회수하다 보면 순서적으로 자원을 회수하다 보니까 아니면 우선순위가 낮은 애들을 자원을 회수하다 보니까 동일하게 계속 자원이 뺏기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자원이 뺏기다 보면 어떤 애들은 아예 이 시스템을 계속 동작을 못하고 원하는 시간대에 동작을 못하고 원하는 시간대에 자원을 할당받지 못함으로써 정확한 동작이 안 될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탐지 회복 알고리즘도 사실상은 어느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책에는 안 나와 있는데 교차 상태 이제 무시라는 상상이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쓰고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차 상태 프로세서들을 여러 개 사용했고 공유 메모리 사용하고 임계 영역을 정해놨더니만 그 임계 영역에 들어가는 애들이 서로 어떤 파이팅을 하면서 문제가 되면서 걔네들이 서로 동작을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사실은 여러분들이 프로그램을 짜면서 많이 겪어보진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또 특히 프로세서에서 이런 문제를 겪기에는 어, 큰 프로젝트가 아닌 이상은 아마 이런 문제를 겪어보기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스레드는 이제 어, 자원을 공유한 상태에서 이제 프로세서만 하다 보니까 사실은 교차 상태가 크게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아까 만들어드렸던 방법으로 만든다면 교차 상태는 발생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크게 교차 상태는 발생하지 않을 수는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안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OS적인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런 상태들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논의가 됐던 거고요. 그래서 앞에 예방하는 방법, 그 다음에 회피하는 방법, 그 다음에 회복하는 방법을 놔두고 있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들이 해결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교차 상태라는 것은 사실상 뭐 통계치는 없지만 뭐 1년에 한 번 혹은 10년에 한 번, 뭐 얼마 만에 한 번 나올지 말지도 모르는 겁니다. 내가 어떤 자원을 갖다 썼더니 OS의 자원을 갖다 썼더니 그게 교차 상태를 일으키는 자원이었다. 그런 거를 경험해보지 않는 이상은 사실은 많이 일어나지는 않겠죠. 그리고 OS 자원도 잘 갖다 쓰지도 않지만, 예, 그렇죠. 그래서 교차 상태는 반드시는 언젠가는 발생하겠죠. 교차 상태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우리가 많이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프로세서를 쓰기 때문에 교차 센서를 많이 발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지만 그렇게 크게 막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회피하기 위해서 아니면은 그거를 어떤 교치기 위해서 수정하기 위해서 많은 비용이 발생하고 그것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때문에 OS에 그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으면 너무 문제가 된다라는 게 현재까지의 논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타조 알고리즘이라 해서 타조는 이제 뭔가 위험이 생기면 모래에다가 머리를 박고 자신의 위험을 안 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안 보는 게 실질적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한 건 아니지만 내가 그 위험 자체를 안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차 상태가 발생할 거는 무수히 많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무수히 많이가 아니라 교차 상태가 발생할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교차 상태가 발생했다. 저런 경우에 교차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런 교차 상태가 발생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해결책은 우리가
취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그 만약에 해결책이 필요하다 그러면 사용자한테 그냥 이런 문제가 있다. 너가 해결해라. 아니면 너가 프로세스 꺼줘라. 이런 거를 제시하는 거 정도지 어떤 특별하게 앞에서 얘기했던 기능들이 OS에 다 적용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유닉스나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모든 운송 체제들이 그냥 의심이 가는 프로세서가 있으면 그냥 종료, 재시작, 리부트 이런 것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뭐 프로세서 안 되면 우리 컴퓨터 껐다 키듯이요. 그런 걸 거의 많이 하고요. 그리고 벌 발생하지 않고 아주 드물게 발생한 것에 비해 교차 상태 해결하는데 상대적으로 비용이 많이 든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뭐 윈도우 쓰면서 컴퓨터가 꺼질 정도로 아니면 컴퓨터가 뭐 완전히 멈출 정도로 화면이 다 멈출 정도로 뭐 블루 스크린을 많이 뜨긴 하지만 윈도우에서는요. 어쨌든 그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건 아니니까요. 뭐 하루에 한 시간에 한 번씩 발생한다? 그러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겠죠. 그 시스템 문제가 있겠지만 뭐 저희가 따져보면은 컴퓨터가 아예 먹통이 될 정도로 입력도 안 되고 키보드도 안 되고 마우스도 안 되는 그런 단계까지 오는 거는 거의 드물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가 어떤 교차 상태를 해결하는 거를 따로 두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얘기했던 그런 우리 해피 회복 예방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 사실 큰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이거 OS에서 이제 가르쳐야 되는 이제 그런 내용이다 보고 그리고 또 드론을 봐야지 또 나중에 여러분들이 또 어디 가서 이런 거 가지고 내가 스레드 쓸 때 이런 방법이 있다. 이 방법 중에 어떤 한 가지를 사용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런 수업이 있는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이제 주의사항으로는 뭐 핵 시스템, 비행기, 미사일, 그러니까 뭔가 재시작을 했을 때 위험을 초래할 것 같은 데에서는 어쨌든 저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기아 상태인데요. 뭐 교차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뭔가를 하게 되면 같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교차 상태를 예방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 어떤 교차 상태를 예방해서 회복을 시켰다. 그러니까 뭐 어떤 프로세서가 여러 명 있는데 선점형으로 내가 자원을 계속 뺏어온다. 근데 그게 얘가 우선순위가 가장 낮고 우선순위가 가장 나니까 걔 자원이 계속 할당받으면 뺏기고 할당받으면 뺏기고 할당받으면 뺏기면 얘는 무한히 대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자기 혼자만 기아 상태에 빠지는 상황이 계속 발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기아 상태에 대한 나는 뭔가를 자원을 할당받았다가 뺏기고 할당받았다 뺏기고 이런 상태 때문에 어쨌든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이 기아 상태도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도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건 뭐 개념은 그렇고요. 여기서 기아 상태에 대해서는 이 책에서 크게 막 많은 걸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식사를 하는 철학자 문제라는 거 이거 OS를 수업을 듣게 되면 한 번쯤은 들어볼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꼭 집어넣긴 했고요. 사실 이거는 이 책의 순서에 저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이 책의 이 식사하는 철학자들을 가지고 먼저 교차 상태가 왜 발생하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여기에 이제 어, 이 전반부에 나오고 그다음에 이런 어떤 회피하는 거라든지 무시하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왔어야 되는데 이 책에서는 이제 교차 상태 다 설명하고 난 다음에 식사하는 철학자의 문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뭐냐면 5명의 철학자가 여기 이렇게 앉습니다. 그리고 이 철학자들이 하는 행동은 뭐냐면 생각이 가장 주입니다. 생각을 하다가 생각을 자주 하고요. 생각을 오래 하고 그다음에 생각하다가 갑자기 배고프면 이제 앞에 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 포크를 양쪽으로 두 개를 잡습니다. 이 포크를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아서 뭐 스파게티를 먹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할 수 있는데요. 구조는 이런 식으로 식사를 하는데 양쪽의 포크를 모두 집었을 때만 식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옆에 먼저 집은 그 뭐 철학자가 있다면 내가 이 사람이 얘 거를 뺏어올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럽긴 하죠. 같은 포스를 누군가가 먹었던 포크로 네, 두 명이 내 양옆에 있는 두 명이 먹었던 포크를 나도 먹는다라는 걸로 이제 만들어진 문제고요. 이런 철학자가 나타났을 때 뭐 너네들이 잘 먹을 수 있겠지만 어떤 최악의 경우에는 나만 나의 왼쪽에 있는 그쵸? 나의 왼쪽에 있는 포크를 한 명씩 잡는 겁니다. 이거 뭐 우리 그때 순환 대기나 똑같은 상황이죠. 왼쪽에 있는 포크만 잡았을 때 내가 이렇게 선점하고 이렇게 선점하고 이렇게 선점했을 때 이런 식으로 선점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왼쪽에 있는 포크를 잡음으로써 뭐 스레드니까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죠. 그 다음에 오른쪽을 잡으려고 했더니 오른쪽은 먼저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도 지금 먹지 못하는 기아 상태에 빠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모두 식사를 마치면 모두 다시 내려놓는 건데 이웃에 있는 건 뺏을 수 없고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고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해결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철학자 문제를 만약에 이거는 요 코드는 아마 그 리눅스에서 나오는 코드 구성일 겁니다. 아마 리눅스 같은 경우는
세마포도 그대로 쓸 수 있어서 뭐 웨이트와 시그널을 쓰기 때문에 윈도우랑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자기가 왼쪽에 있는 포크를 집으면 오른쪽에 있는 포크도 잡는다. 그렇죠. 왼쪽에 있는 포크 잡고 오른쪽에 있는 포크 잡는다. 그리고 식사를 한다. 여기가 임계 영역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모두 다 시그널을 열어주고 다음에 생각을 오랫동안 한다. 그리고 다시 와일문으로 돌아와서 나는 밥 먹을 때가 되면 다시 왼쪽 포크 잡고 오른쪽 포크 잡고 이걸 하는 거를 코드인데 이때 만약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이 상황에서 다른 애로 문맥 교환이 일어나고 거기서 또 걔도 다른 애로 또 문맥 교환이 일어나고 저기서 또 저 상태에서 다른 애 문맥 교환이 일어나다 보면 5명이 다 이 한쪽씩만 잡는 구조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여기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교차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 여기선 지금 교차 상태가 있는 거죠. 교차 상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서 철학자 4명만 테이블에 동시에 앉을 수 있도록 하겠다. 뭐 5개의 포크가 있고 5명만 앉지 않으면 어쨌든 하나가 남기 때문에 그건 풀릴 수 있겠죠. 그래서 5명이 아니라 4명이 앉게 하겠다. 아니면 양쪽에 있는 포크 이 영역에 이렇게가 하나에 묶어서 원자성을 가지게 만든다면 이렇게 원자성을 가지게 만든다면 그쵸 오른쪽과 왼쪽을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면 그것도 아예 밥을 먹겠다 그렇지 않고서는 잡지 않겠다 요거를 원자성을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비대칭 해결 방법으로서 홀수인 사람은 왼쪽 짝수인 사람은 오른쪽 포크를 먼저 잡게 짚는 방향을 반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 이제 5명이 앉아 있는데 번호를 매겨놓진 않았지만 뭐 여기가 이제 1번이고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 있다고 치면 홀수는 오른쪽 포크 그쵸 왼쪽 포크 나는 왼쪽 포크를 잡고 그 다음에 요 옆에 있는 2번 같은 경우도 오른쪽 포크를 먼저 잡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오른쪽 포크 1번이 잡았으면 안 잡을 테니까 그럼 얘는 이제 아예 안 잡겠죠. 그러면 얘는 여기 왼쪽 포크를 여기를 잡는 게 아니라 그렇죠. 여기 똑같은 자리를 잡는 거죠. 이렇게 잡고 이렇게 먼저 잡는 거를 행함으로써 얘는 여기를 못 잡았으니 잡질 않고 이 포크가 남으니까 여기 있는 포크가 남으니까 3번이 왼쪽을 잡을 수 있는 그리고 다시 오른쪽도 얘는 이쪽을 4번 같은 경우는 오른쪽 포크를 잡게 되겠죠. 그래서 오른쪽 포크 이쪽 맞나요? 제가 뭐가 지금 요렇게고 요렇게 그렇죠. 그리고 얘도 요렇게고 요렇게 그렇죠. 그다음에 5번 같은 경우는 여기가 아니네요. 네, 여기 아닙니다. 그리고 5번 같은 경우에는 홀수니까 요렇게 그래서 5번이 식사가 하기가 제일 확률적으로 높겠죠. 5번이 식사하기가 가장 높게 될 거고요. 그래서 5번이 계속 식사를 하게 되면 이건 뭐 상황에 따라서 다른 애들은 이런 교차 상태를 발생할 수 있지만 5번이 식사를 뭐 계속하게 되면 5번 같은 경우는 좀 다른 애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많은 식사를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5번이 자원을 놔둬주면 1번도 먹을 수 있기 때문에 1번이 양쪽으로 잡게 되면서 1번이 먹어지고 1번이 먹게 되면 2번이 또 먹을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여기 3번이나 4번은 아마 기아 상태에 좀 더 5번이나 1번이나 2번보다는 좀 더 기아 상태에 올 수 있는 확률이 좀 더 있을 수 있다라는 거가 여기에 아마 내용이 담겨 있을 겁니다. 그래서 해결책으로는 여기서는 이제 코드는 가장 쉬운 해결책으로 그냥 4명만 들어오게 하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룸이라는 애를 만들어서 여기에 룸이라는 세마포는 한 번에 동시에 4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세마포를 만들어서 여기는 5명은 들어올 수 없게 막는 거를 하나 더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왼쪽 잡고 오른쪽 잡고 그러면 누군가한테는 하나가 남을 거고요. 그러면 한 명은 굳이 못 들어온 상태에서 이게 완료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이제 그 기아 상태가 한 명은 빠져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착 상태를 해결함으로써 기아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로. 그래서 어떤 철학자도 굶어 죽는 일은 없어야 한다. 교착 상태에 대한 해결책이 기아 상태의 가능성을 제거할 수는 없다라는 거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굶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계속 먼저 섬점에서 먹고 하면 누군가는 못 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굶어 죽을 수 있어서 기아 상태가 발생할 수 있고요. 그 기아 상태까지 우리가 제거하기에는 사실상 교차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아 상태는 어쩔 수 없는 따라오는 거겠죠. 그래서 그렇다 또 그 대신 어느 정도 일정 양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예, 그리고 해결을 위해 먼저 기다리는 작업을 발견하고 각 작업을 기다리는 시간을 뭐 추적해야 한다. 그러니까 뭐 해결을 위해서는 뭐 먼저 많이 내가 기다렸다면 그런 애들은 조사를 통해서 어쨌든 걔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을 제공해야 되고요. 시스템의 기아 상태를 발견하면 즉시 새로운 작업을
시작을 보류하고 조치해야 된다. 그러니까 기아 상태 누군가가 계속 프로세스 하나가 많이 운영을 못했다면 걔한테 좀 더 많은 시간을 조치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작업들은 다 중지하고 그다음에 기아 상태에 있는 한테 좀 시간을 할당할 수 있는 역할들을 우리가 또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빈번한 시스템의 보류로 처리량을 감소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이 요구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내용들은 좀 추상적인 내용이긴 한데요. 네, 이런 상태들을 우리가 어쨌든 해결하거나 교차 상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한다든지 어떤 식으로 푸는 방법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OS적인 관점에서는 이런 게 문제가 있으니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라 하는 수준이지 이거를 꼭 OS에 지금 다 적용돼 있다라는 얘기는 아니기 때문에요. 그렇게 보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 그렇게 어떻게 보면은 중요한 이론적으로 되게 중요한 내용일 수 있겠지만 실제 OS에 적용돼 있지 않다라는 것들이 좀 저한테는 그렇게 큰 저거 뭐 이렇게 메리트가 있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오늘 수업은 좀 빠르게 진행했던 부분도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